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산 맹리학의 천호산입니다. 천호산 맹리학 중급반 10실의 작용과 역할 중에서 오늘은 제17강 평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관의 작용과 역할에 대해서 공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평관. 여러분, 편관은 편의 관이죠. 정관하와는 달리 그 성격이 조금 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라든지 그리고 형법, 그 다음에 강압자 이런 기질이 있고, 뭐 카리스마라든지 이 보스, 이런 기질과 그 천재지변, 이런 천재지변의 경우도 이것을 편관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평관의 작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관의 작용. 자, 그 첫 번째로 편관은 일관을 보고 살과 평관으로 구분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살과 평관, 살은 뭐고 평관은 뭐냐? 살도 평관이고 평관도 살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살과 평관으로 구분하라는 말은 살 자체는 여러분 죽일 살자입니다. 죽일 살자인데 이것을 일간이 나를 극하게 심하게 극해 올 때는 이걸 살이라고 하고, 일간이 이 편관을 다룰 수 있을 때는 이때는 이것을 평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일간을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일간이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간의 강약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일간이 감당하지 못하면 이것을 살로 작용이 되고, 일간이 대응하여 다룰 수가 있을 때는 이것을 평관이라 한다. 자,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살을 조절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첫째, 재살하는 방법입니다. 재살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합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화살하는 방법입니다. 자, 재살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살을 억제한다 말이죠. 억제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합살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합을 해가지고 그 살의 기능을 무디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살하는 이 방법은 그 중살을, 무거운 살을 설기시켜 가지고 일간을 도우게 하는 이러한 인성의 작용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인성의 작용이 있게 되면 이런 경우에 이것을 화살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상이 제살이면, 자, 여러분요, 식상은 살을 갖다가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식상이 평관을 억제할 수가 있죠. 이런 것을 여러분 제살, 자, 식상이 제살한다 이러는데, 이런 경우에 감당의 능력의 기능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감당의 기능. 그리고 또 합살은요, 합살하는 것은 이것은 상관이 합하거나 급제가 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경우는 대응 능력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화살에 의해서 이게 재화가 되면은 화살하는 것은 이것은 수행 능력이 뛰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제살은 식신으로 살을 억제하는, 자, 살을 식신으로 살의 작용을 견제하고 조절한다. 자, 이 억제하는 거죠. 식신으로 살을 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살할 때는 일간이 강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런 경우에. 자, 살을 억제할 때는 일간인 내가 반드시 지지의 뿌리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고, 일치가 아니더라도 일간인 나가 지지의 뿌리가 있어야 그 관성을, 그 살을 갖다가 억제를 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간의 제살은 이는 식신과는 달리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자, 식신은 바로 억제를 합니다만은 이 상간이 제살하는 것은 이것은 이 합살이 될 경우가 많고 이 기능은 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살에 의해 가지고 편간의 작용은 제살에 의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편간의 작용은 난세의 영혼과 같은 것으로 현실 조건이 어렵고 힘들수록 그 능력이 빛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살하는 이러한 사주 구조가 말이죠, 상당히 어려울 때 난세의 영웅이 난다라고 하듯이 어려울 때 그 조건이 기능이 아주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살에 의해 가지고 화살이 되면 기에 대한 지속력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기함에 이러한 지속력을 오래 가질 수가 있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합살은 살을 합하여 작용력을 묶어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합살은 살을 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양간은 급제와 합살이 성립이 되고 음간은 상간에 의해서 이것이 합살이 성립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일간이 갑이라면, 자, 일간이 갑이라면은 경금은 이것이 바로 칠살이 되죠. 이것이 살이 되는 것입니다. 살이 되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 을목은 갑목의 급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을경이 합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급제가 합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일간이 을일이라면 이것이 신금 그 자체가 막바로 편관이 되는 겁니다. 즉 칠살이 되죠. 이 칠살을 합하는 것은 병화가 병신합으로 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을일의 병화는 상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음간은 상간의 합살에 성립이 된다. 그러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십간이 전부가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살은요, 극적인 효과가 있고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작용을 하게 되고, 합살은 또한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주변의 이 여건을 잘 이용하는 그러한 기질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양간의 합살보다 음간의 합살이 대외적 활용이 적극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양간의 합살보다 음간의 합살이 대외적인 활동이 적극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편간의 작용 그 네 번째, 화살은 인성이 살의 기운을 순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사주의 편간 정관이 많을 때에 일간은 반드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인성이 있어가지고 그 살의 기운을 빼면서 일간을 도우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막바로 화살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화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살하여 살을 다루는 것만큼 속도는 빠르지는 못하다. 제살하는 것은 식상이 바로 살을 억제하는 겁니다. 바로 극하는 것이죠. 바로 극하는 것입니다만은 이 화살하는 것은 그 속도는 제살하는 것보다는 빠르지 못하고 느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장기적인 면에서는 인성으로 순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 식상으로 제살하는 것이 모든
이 작용이 빨리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인성으로 순화하는 것은 이것이 늦기 때문에, 그 작용이 늦기 때문에, 그러나 장기적으로 길게 봐서는 그것이 더 효과적이다. 예,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살의 작용은 제살이나 합살의 바탕을 두고 작용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합살에 이것이 항상 바탕을 두고 작용을 해야 한다. 예, 그 말씀 드리고, 살의 작용은 제살, 합살, 화살해도 항상 일관이 강해야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병관을 다루는 방법은 첫째, 이것을 제살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합살하는 방법이 있고, 화살하는 방법이 있다. 이 세 가지는 필히 알아둬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 병관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병관의 역할, 그 첫 번째로 인성을 생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인성을 생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여러분 수행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성을 생하는 역할을 수행능력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것은 대기만성행이다. 이렇게도 보는 것입니다. 자, 병관이 인성을 생하는 것은 특수환경, 조건, 집단을 지키기 위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대기만성행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시고, 화살이 잘 되면, 자, 화살이 잘 이루어져 있으면 특수환경이나 조직의 명분을 잘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특화되고 전문적인 자리나 직업을 갖는다. 그리고 화살이 잘 성립되지 않으면 뜻은 크나 그 뜻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예, 이렇게 기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새겨둘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재성을 설하는 역할을 합니다. 재성을 설하죠. 자, 그래서 재생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은 과욕이 있고 탈제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의 재산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라든지 어떤 경우든 재산이 빼앗길 수 있는 그런 탈제의 기질이 있고, 그리고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질병으로부터 내가 겪을 수가 있다. 질병을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이 될 수가 있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성의 생을 받는 평관이라면 한마디로 재화가 힘들다. 자, 재성이 관성을, 그 살을 갖다가 생해주기 때문에 그 살이, 즉 그 평관이 상당히 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재화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간이 약하면 통제가 되지 않는 살을 청하게 되는 꼴이 된다. 일간이 약하게 되면요, 이것이 물론 어떤 경우든 간에 일간이 약하면은 사주가 상당히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살을 청하는 그런 꼴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재생관하기 때문에. 그래, 일간이 약하면 비겁이 왕성해야 살한테 대항할 수가 있다. 이 무슨 말인지 하게 되면은, 자, 일간이 약할 때에 비겁이 왕성해야만, 비겁은 나의 동기이니까, 나의 동기가 있어야 이 살한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한테 대항할 수가 있다. 예,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살이 약한데 비겁이 왕하면, 이거는 거꾸로 살은 약한데 비겁이 만약에 너무 왕하면은 재성이 이럴 경우에는 살을 반드시 도와줘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을 도와줘야 한다. 그리고 노력한 만큼의 그러나 결과를 얻기는 어려운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력한 것만큼의 그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재생관 할지라도 근본이 이제 틀렸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래서 노력한 것만큼의 결과를 얻기는 어려운 그러한 구조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세 번째로 비겁을 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겁을 극하는 역할은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 형제지난 자 이런 것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겁을 극하는 역할이니까 비겁은 여러분 형제지간이죠. 형제지간이고 친구고 그렇습니다. 친구고 동료고 자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 평가는 비겁도 극하고 일관도 극을 하는데 이것이 통제하고 억압하는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천재지변이 갑자기 오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오는 것도 나를 극하는 살과 같은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자 그렇다 보니까 나의 비겁도 극하니까 역시 형제지간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겁의 작용이 큰으로 자 이거는 뿌리로 이 말입니다. 뿌리 근자죠. 일간과 합력하는 기운으로 작용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뿌리로 가는 것은 지지로 말하는 것이죠. 것이죠. 그래서 지지에 있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갑목일간이라면 지지에 임묘목이 있는 것이 이 비겁이라도 그런 것이 상당히 일간을 도우는 힘이 강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살의 작용에 대항하여 전화이복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근으로 합력하는 것은 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하여 살을 감당할 수 없다면 가난, 질병, 천재지변 이러한 것들이 발생할 그 소지가 상당히 강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살이 왕한데 신약하다면 가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어떤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천재지변도 당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러한 경우를 내가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평관. 자,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정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